이번 영상에서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우자 공제 하나만으로도 1시간 강의할 수도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시간을 아껴드려야겠죠. 현 정부가 상속세 개정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9월 현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설명합니다. 주요 포인트만 잡으시고 실제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꼭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있으면 이 부분에 관하여 일정 정도 상속세를 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에서 자녀로 상속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세대에서 일어나는 재산 이전이라는 점,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는 점 등 배우자 공제가 있는 이유인데, 사실 상속세 배우자 공제는 말이 공제지만 상속세 유예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상속세 공제를 받는 배우자의 재산은 언젠가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의 대상이 되니까요. 물론 지금 배우자 공제로 상속세가 줄어들면 그 효과는 자녀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이 받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상속인인 자녀가 배우자 공제 혜택을 같이 누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배우자 공제로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가? 당연히 이 문제가 핵심이지만 정작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설명합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합니다. 이때 거주자란 소득세법상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처음부터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둘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간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 신고해야 합니다.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죠. 이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관련 영상이 있으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으로부터 다시 9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분배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은 상속등기, 자동차나 선박은 등록, 주식은 명의개설 절차를 마친 후에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이 기간이 지나도록 상속등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들 모두 배우자 상속 공제를 못 받느냐? 다행히 그것은 아닙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이 있거나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진행 중이라면 이 소송이 끝난 후 6개월까지 시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죠. 만약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데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안 되어서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일단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송 중이라는 증빙을 제출하면 나중에 소송 끝나고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배를 놓고 협의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관련 영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상 참조하시고요. 상속인들끼리 사이가 나빠 상속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때 무작정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셋째,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때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더라도 5억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상속받은 액수가 5억 원 미만이면 상속 등기를 언제 하느냐와 상관없이 곧바로 5억 원 공제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의 계산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전체 상속재산 중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일괄 공제액 상한이 5억 원이고 기본적으로 배우자 공제액이 5억 원이므로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세가 안 나온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분배받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 배우자 공제액은 딱 30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이 100억 원이어도 공제액은 30억 원, 200억 원이어도 공제액은 30억 원이죠. 즉 상속세 배우자 공제액 상한은 30억 원입니다. 그럼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 30억 원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배우자 공제 한도액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빼고 과거 10년 동안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더한 다음에 이 액수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곱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비율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배우자 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상속인이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 배우자 법정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액수에서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을 뺍니다. 배우자끼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세이니 이 부분이 반영됩니다. 자, 그럼 배우자 공제 한도액이 완성됐습니다. 이때 상속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과거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런 부분은 따로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재산이 10억 원 넘어간다 이러면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곧바로 회계사나 세무사 찾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변의 법률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